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음, 재테크라 그러면은 보통 뭐 부동산 혹은 뭐 펀드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은행의 그 예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 이유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사실 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는 뭐 채권이나 뭐 그 하지도 않고 뭐 주식을 예전에 이제 조금 하고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예. 그 구체적으로 뭐 그냥 뭐 거의 한 10주? 그것도 비싸지 않은 거. 그 정도만 좀 가지고 있고 뭐 당연히 뭐 당연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손해를 뭐 지속적으로 보면서 아직 원금 회복도 못한 상태인데요. 펀드도 좀 있어요. 아주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 뭐 고점에 사서인지 아직 원금 회복도 못하고 뭐 거의 뭐 한 30% 이상의 손실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아가지고 뭐 그냥 뭐 공부하는 셈 치고 어디 다시 이렇게 팔지도 않고 그냥 거의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의 대부분의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금과 적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재테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일단 당연히 예금이나 적금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뭐 제2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3%가 미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률 뭐 3.5%인가요? 어떤 비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어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을 열심히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다른 재테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큰 수익을 남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바이어스가 있는 좀 그런 논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예금을 할 때 풍차 돌리기라 그러죠. 그래서 예금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큰 액수는 아니지만 통장이 이제 다달이 한 10개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어떤 장기간 넣어둔 통장을 하지 않고 약 1개월 미만 가입한 지 1개월 미만 된 통장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예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하나요? 이런 걸? 예, 뭐 사실 저는 뭐 그런 방법을 뭐 미리 알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인터넷 그, 뱅킹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유용성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보통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예금을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금할 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그 화폐의 가치가 조금 조금씩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 그냥 내가 은행의 금고에다가 내 돈을 넣어놓고 내 돈의 가치가 이제 설령 좀 떨어지더라도 거꾸로 은행이 내 돈을 보관해 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예대 마진을 이라는 엄청난 또 수익을 남기긴 하지만 뭐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이 그래도 내 돈을 잘 보관해 준다. 이 세상에 어떤 금고보다 내가 소유하는 개인적인 나의 금고보다도 은행이 가장 안전하게 내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이잖아요, 사실. 뭐 설령 은행이 망해도 또 예금자보험이라는 어떤 국가가 또 일정 그 한 5천만 원 한도에서의 그 금액을 보장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금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인플레이션에 따른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그 액수의 가치가 좀 낮아지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내년이 됐을 때 97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3만 원 그 어떤 보관료로 그냥 지불하시고 너무 어떤 100만 원을 꼭 뭐 110만 원을 만들겠다, 120만 원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안 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1, 20만 원 더 붙어봐야 그게 얼마나 큰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돈은 자기가 땀 흘려 벌어가지고 은행에 그 금고에 넣어가지고 쌓아나가는 것이지 거기 조금 조금 더 붙는 그 1, 20만 원의 그 재테크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1금융권은 2%가 채 안 되고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금리에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항상 제2금융권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넣으려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혹자들은 고작 3%도 안 되는 그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주식이나 펀드 혹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혹은 뭐 오피스텔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자는 그냥 제가 뭐 그냥 어떤 그야말로 불로소득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불려 나가는 것이지 뭐 그거에 대한 이자 소득 뭐 어떻게 재테크 해가지고 뭐 불로소득으로 올리는 거 해봤자 그 결국은 1, 20% 정도 이제 붙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너무 1, 20% 많이 붙는 거죠. 연 1, 20%의 수익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물론 뭐 복리 법칙에 의하면 그런 액수가 붙는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재테크로 그런 액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보장해주면 왜 어떻게 은행이 예금이라는 장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적정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홍보를 하고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어떤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예금과 적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돼지 저금통에다가 돈을 계속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돼지 저금통에 돈 넣는다고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넣은 돈이 어디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절대 뭐 제가 뭐 제 자랑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저를 뭐 어떤 과대 평가되게끔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항상 뒤돌아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모아놓은 액수가 상당히 커요. 예, 이거는 저도 좀 신기한 건데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보다 지나고 나면 항상 액수가 조금 크기도 하고 많이 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적금을 열심히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게 생기냐면요. 아, 내가 넣은 만큼 돈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어떤 이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성실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바로 예적금에 넣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돈이 손실이 날 리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 돈이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은 항상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예적금에 넣게 되고 갑자기 무슨 뭐 어떤 계획이 없다가도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뭐 회사에서 갑자기 뭐 운 좋게 어떤 뭐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출을 원래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지출을 하는 비용이 뭐 이번 달에는 좀 어떻게 세이브가 돼가지고 돈이 좀 남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성실성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그 남은 돈들을 항상 통장에다가 이렇게 저금하게끔 그렇게 몸이 체화가 됩니다. 이, 아마 이런 것들을 저처럼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
예적금이라는 재테크 수단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성실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돈이 생기는 족족 돼지저금통 은행에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계속 늘어나고 원래 내가 넣고자 하는 돈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은 갑작스럽게 생긴 돈들을 조금씩 이렇게 저금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저금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뿌듯함을 느끼게 돼요. 물론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모아 나가긴 하지만 갑자기 뭐 부동산을 뭐 몇 억을 주고 샀는데 뭐 1.5배, 2배 gat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은 많이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좀 기운도 빠지고 이제 디프레스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떤 그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봤을 때의 어떤 저희 부러움이고 어떻게 보면 질투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뭐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다 이득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 또한 성실하게 예금을 해가지고 예적금을 해서 돈을 상당히 남들 평균 이상은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얘기지만 예적금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절약 정신이 많이 생겨요. 성실과 절약이라는 게 뭐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돈을 좀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쾌락과 자기의 어떤 유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이렇게 예적금을 많이 하다 보면은 돼지 저금통에 넣고 싶은 또 그런 어떤 또 상당히 또 다른 어떤 희열, 재미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적금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적금을 하게 되면은 재테크에 대한 어떤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뭐 스트레스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뭐 주식과 뭐 펀드 그리고 경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나 이제 책 같은 것들을 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취미반 뭐 학습반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요. 어,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 임프루브, 또 나리지에 대한 저의 어떤 향상을 위한 것이지, 뭐 꼭 이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재테크를 해서 어떤 돈을 벌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재테크를 뭐 부동산이나 뭐 펀드 주식을 갖다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공부를 하는 시간도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기의 소중한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근데 저는 그 시간을 그런 데 쓰는 것보다는 뭐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거나 혹은 뭐 자기 어떤 커리어를 쌓거나 뭐 뭐 직장에서의 뭐 영어 공부나 뭐 어떤 자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쏟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스킬이 자기 어떤 커리어가 더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수입이 더 많아지고 그 많아진 수입을 다시 저금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 세이브적인 측면에서도 예적금은 상당히 어떤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약간은 횡설수설 하면서 좀 말씀드린 면도 있긴 한데요. 오랜만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횡설수설한 것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